다 제가 사랑하는 분들이네요. 우리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박영식 평론가 두 분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두 분도 너무나 고생 많으십니다. 아유, 하루 다 종일. 고생이죠 요즘에. 그러니까요. 잡힐 네. 때까지 너무나 조마조마하면서 이게 또 방송을 하고 다니니까 네. 잡혀야 마음 편히 여러분 드디어 잡혔습니다 될 텐데. 눈물 나겠죠 그날은. 아, 기쁨의 눈물. 기쁨의 눈물. 예. 하지만 뭐 이제 그 어제 이후로 이 대한민국의 어떤 흐름이나 이 기류가 네. 박정원 대령의 무죄 선고 이후에 흐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죄 판단하기에는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물론 저희가 이제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제 경호처장이라는 사람도 갑자기 사표 내고 경찰에 조사받으러 나오진 않나 이런 걸 보면 이제 곧 내란의 수괴 체포가 머지 않았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하면 윤석열의 금주가 멀지 않았다. 금주가 아하. 멀지 들어가면 않았다. 못 먹습니다. 아, 술 맞습니다. 끊게 돼 있죠. 다이어트가 머지 않았다. 네, 자 일단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그 전에 미리 공지사항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두 분이 또 시방쇼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 정치 라이브에서 시방쇼 하듯이 이제 농담 따먹게 하는 순간 바로 퇴출입니다. 내용은 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 기분 내용 좋게 가야 돼. 준비했죠. 내용 준비해서 예, 가죠. 준비했습니다. 아니 내용은 너무 좋아요. 꽉 채워서 가야죠. 아니 너무 좋아요. 네. 이제 타 매체 언급 너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시 뭐라고요? 예? 시 무슨 쇼? 방쇼? 아, 자, 시, 자, 방,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쇼? 자 멘트 중앙 통제합니다. 예. 멘트 중앙 통제예요. 통제. 아, 네. 그 저기 뭐 물레동이라고요? 그러니까 자, 조용히 하시고 자, 제가 여기서 이렇게 돌려서 드릴게요. 자,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 오늘 오늘 3차 출석 요구에 출석을 또 했고 그리고 정말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그 와중에 또 사표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사표 수리까지 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요거 일단 과정 어떻게 보셨는지 신윤규 변호사부터 갑니다. 아, 감사합니다. 마이크 좋아합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오늘 박종준이가 이제 경호처장인데 사실은 그 정치인이거든요. 정치인이고 그동안 이제 경호처의 직원들을 동원해서 내란 속의 윤석열을 사실상 비호하는 이런 역할을 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뜬금없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해가지고 의외였어요. 네, 의외로 아침에 나갔고 오늘 오후쯤에는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했다. 근데 또 의아하게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바로 수리를 해버렸단 했어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고민을 해봤는데 네, 그거를 분석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게 중요하죠. 정말 뭐 일각에서는 백기투항,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그렇죠. 자수다, 혹은 꿍꿍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던데. 그러니까 지금 워낙 꿍꿍이들이 많고 꼼수가 많다 보니까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건데 일단 제가 볼 때는 박종준이는 저는 백기투항으로 저는 봅니다. 백기투항이다. 그러니까 걸어 들어갈 때부터 이미 사직서 낼 것까지도 본인이 예상하고 일단 오늘 자연스럽게 들어갔다. 왜? 즉 경호처 안에서 박종준 처장이 위치하는 그 자리가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욕은 다 먹으면서 윤석열 내란 수괴를 보호해야 되는. 그렇죠. 예, 그래서 괴로웠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본인은 자연스럽게 요 상황에서 좀 퇴출되겠다, 아웃당하겠다, 좀 그런 의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박종준이. 봐도 왜냐하면 일단은 뭐 언론에 다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경호처 내부의 분위기가 알려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 너무 춥다.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류가 있고 그리고 그 윗선으로 가 보면은 김건희 라인과 김용현 라인으로 분류가 되는 경호처 차장이라든지 경호본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 이제 이 경호처장이라는 사람이 영상에 나와가지고 마치 대단한 주장인 것 마냥 윤석열을 지키는데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놨을 때 아, 이 사람이 경호처장으로서 굉장한 실권자구나라는 착각을 잠시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알고 보니 실권자는 차장과 본부장이었기 때문에 네. 자신도 안에서 더 룸이 없다, 공간이 없다, 자신의 권력을 더 구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다라는 판단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처벌받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우려, 위기 의식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경찰 등장해가지고 했던 얘기 보면은 뭐 유혈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상목 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드려서 뭐 중재를 건의드렸다. 그러니까 그 얘기도 했더라고요. 제3의 대안을 대통령 변호인단에 요청했다. 근데 난 답을 못 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만둔다. 책임을 누군가한테 떠넘기면서 그렇죠. 자신은 책임을 면하고 싶어하는 그런 애티튜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도망과 책임 회피라고 보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거기서 유혈 사태라는 단어에 집중합니다. 네. 유혈 사태. 그러니까 박종준 처장 입장에서는 유혈 사태라는 걸 계속 언급하면서 뭘 전제하느냐? 무언가 발포 명령에 관한 지시가 있었다. 그러니까 유혈 사태라는 말을 계속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유혈 사태가 나오면 모든 책임을 일단 박종준이가 1차적으로 다 뒤집어 써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제2의 반란의 내란 수괴, 제2의 수괴가 되는 거거든요. 박종준이가. 그러면 평생을 깜빵에서 있든지 진짜 심각하면 사형.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두려우면서 저는 왜 자꾸 저 유혈 사태라는 말을 강조할까? 저희 국민들이 들었을 때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그럼요. 실제로 1차 집행 이후에 김성훈 차장은 이 총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 근데 박종준이 말렸다 뭐 이런 보도 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윤석열은 지금 거의 또라이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윤치광이 아닙니까? 네. 윤치광이는 김성훈하고 짝짝꿍하면서 야 쏠 테면 쏴. 아니 뭐 수방사령관한테도 지시해서 국회의원들 총 쏴서라도 다 끌어내 이런 말을 했던 자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저는 김성훈 아부꾼 김성훈 차장과 그리고 윤석열 그 미치광이 윤치광이와 결합이 돼서 그 사이에서 박종준이 굉장히 괴롭다. 책임만 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 아니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실까봐 좀 죄송합니다. 정리를 미리 하자면 저희가 이렇다고 해서 박종준 경호처장을 뭐 마치 어떤 평화주의자라든지 좀 진라면 순한마처럼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이 사람들은 그거 어차피 중요합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동일하게 입건돼 있는 피의자성들이 있는 인물들이고요. 더더군다나 내란의 수계를 비호하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의 중심 수뇌부였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미친 사람하고요. 적당히 미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적당히 미친 쪽은 이제 박종준 쪽이었는데 이 상황 돌아가는 걸 보니까 얘네들이 실탄 얘기 꺼내고 케이블 타 얘기 꺼내고 경찰을 체포하라는 식의 그런 언급까지 경호처 차장이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여기에 더 있다가는 정말로 큰일 나겠다. 그리고 앞으로 나는 사실은 영상을 딱 찍어서 그 저 밖에 있는 보수 극우 세력에게 내 박종준이라는 이름을 석자를 알리고 세 번째 공천을 받기 위한 정치적 미래로서의 어떤 활용도 이거를 경호차장이란 자리를 수단으로 활용하고 싶었던 건데 이게 진짜 역사적으로 한번 경찰 대 경찰이 붙어보는 그림 경찰 대 경호처가 붙어보는 그림을 상정하고 실탄과 케이블타이 얘기를 꺼내는 이 정말로 미친놈들과는 김성훈 같은.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이 사람이 이제 2번이나 출마를 했던 이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무 감각이 나름 또 있거든요. 아하. 정치 발악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상황을 판단한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경호처장으로서 대국민 담화했으니까 얼굴은 알렸고 그렇죠. 얼굴은 알렸고 근데 더 있다가는 이거 윤석열이랑 같이 휩쓸려 들어갈 것 같고 됐어 요 정도면 됐다 빠지자. 그리고 지금 안 빠지면 영원히 못 나온다. 기회가 안 없다. 나온다. 기회가 오늘 없다. 경찰이 소환 요청 왔을 때 요때 해결 봐야 되겠다. 그게 오늘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긴급 체포에 대한 여부라든지 지금도 뭐 사실 조사가 다 끝나서 귀가를 시켰다느니 뭐 이제 이런 보도는 그래요?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만은 조사가 상당히 좀 길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경찰 조사를 이 피의자로서 받게 되면 웬만한 혐의도 한 서너 시간 기본적으로 걸리는데 지금 오전 10시에 들어가가지고 12시간째 조사를 받는 것은 사실 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뿐만 아니라 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동시에 또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 오랜 시간 조사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댓글 주시는 걸 보니까 귀가를 시킨 모양이네요. 그래요? 요거는 저희가 좀 계속 파악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 귀가는 진짜 좀 안 될 것 같은데 긴급 체포를 충분히 근데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나? 요건은 되죠. 긴급 체포의 요건이 이제 사형 무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졌다고 이제 의심이 될 때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으면 긴급 체포를 할 수 있거든요. 물론 검찰의 승인을 받고 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됩니다만은 요건은 되는데 저는 사실 오늘 박종준이가 사의를 표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의를 표하지 않고 오늘 조사받으러 왔다가 다시 경호처장으로 돌아가면 전 아마 긴급 체포를 했을 걸로 봅니다만은 오늘은 박종준이가 사표를 썼고
그걸 이제 추상목 대행이 수리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는 뭐 자연인 상태가 됐으니까 굳이 뭐 긴급 체포까지 할 필요성은 좀 못 느꼈을 수 있다. 경호처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 아니 그런데 그게 있잖아요. 이 지금 1차 영장 집행 때 막은 것뿐만 아니라 내란 때를 보면은 이 박종준이 윤석열이 계엄 전에 김봉식이랑 조지호 불렀을 때 그 연락을 했던 연락책이 사실 박종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란에 굉장히 가담돼 있는 중요 임무 실행자 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긴급 체포 요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사를 아마 진행 중인 상황일 거고 여러분들 우리 곽수산의 정치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이 다른 어떤 분들보다도 여러 이제 정보를 종합을 잘 해오시는 분들입니다만은 네. 아직 귀가 얘기는 기사로서 등장한 네네.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아직은. 뭐 속보로 뭐 이제 내용이 전해지게 되면은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귀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근데 다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피고발인으로서 혹은 피의자로서의 어떤 조사에 임하는 태도랄까요? 굉장히 협조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술술 불고 있을 수가 그러니까 있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경찰에게 협조적으로 다 공개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가령 뭐 영상을 찍은 경위라든지 경호처장으로서 대통령을 결사 옹위하겠다라는 영상을 찍은 그 영상 찍은 배경부터 시작해서 실제 1차 영장 집행 시도에 경호처장이 어떤 역할을 했고 누가 그 지시를 했는지 누가 지휘를 실제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술술 불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불구속 조사 원칙이라는 것을 두고 민간인이 되어버린 박종준 씨를 자택으로 돌려보내고 2차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높다고는 보는데 다만 지금 국민들의 정서라는 게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이미 혐의라는 건 차고 넘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국민 정서를 봤을 때 괘씸죄라는 것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거 굉장히 그 무도한 세력에 결탁해서 내란의 수괴를 보호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한숨 쉬시길래. 아니 아니, 그래서 아니. 저도 답답해서 그랬어. 박종준에 대해 가지고는 오늘 사표를 썼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자세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지 조사에 어떻게 응하고 있는지가 상당히 그 긴급체포 여부에 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됐을 거라고 저는 보고 지금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늘 윤석열 체포에 관심을 포커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부터는 김성훈 차장이 이제 또 대행을 합니다. 처장대. 예, 지금 대한민국은 이제 대행민국이에요. 그러니까. 다 대행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 들이 괜찮았어요? 이거 나중에 쓰셔도 됩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듣다 보니까 조금 대행민국 그래서 나쁘지 대행민국이기 않습니다.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 윤석열 내란 수괴 체포를 위해서 이 김성훈 차장, 그러니까 처장 대행이죠. 이자를 어떻게 체포를 해 오느냐. 그러니까 김성훈 같은 경우는 그 매파기도 하고 아주 그 김건희 충성파거든요. 물러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아서 김성훈 차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거 이제 여기로 일단은 지금 중요 관심사가 좀 옮겨붙는 거 아니냐. 그렇죠. 라는 지금 생각이 듭니다. 경찰에 사실 방금 이야기해준 김성훈이 내일 출석을 해야 되거든요. 경찰이 내일 불렀어요. 너 출석하라고. 근데 안 하겠죠. 근데 이제 그것도 심지어 3차 출석 요구인데 김성훈이 안 나오겠지만 그걸 내일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한다면 그러면 이들은 이제 경호처에서 성을 쌓겠다. 우리는 무조건 틀어막겠다라는 정확한 메시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시그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오늘 김성훈 경호차장에게 경찰이 실제 이 특수단에서 앞서서 얘기했던 박종준 씨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면 아마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전략도 마찬가지로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뭐 민간인의 신분이긴 합니다만은 기존에 있었던 혐의를 우리가 두고 본다면 김성훈 경호차장이나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나 동일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귀가를 시킨다고 한다면 김성훈 경호차장이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좀 더 강경한 조치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물론 지금 경찰의 어떤 수사 의지라든지 그리고 체포 의지라는 게 어느 때보다도 훨씬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뭐랄까 스텝이 좀 꼬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좀 개인적인 바람과 기대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확실히 좀 단호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채팅으로 일단 체포영장 집행하러 가면
강경파가 경호처에 남아 있으니 김성훈이나 본부장들 그래서 진짜로 얘네가 미쳐서 이렇게 총을 쏜다든지. 총기를 사용하면 어떡하냐 그런 불안감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거는 그대로 존재를 하고 그 불안감 우리가 경계를 계속 해야 되고 근데 경호처 내부에서도 직원들이 좀 흔들리는 듯한 보도가 계속 나옵니다. 요거 사진 저희가 좀 보여드리자면은 MBC 라디오에 이제 제보를 한 거예요. 직접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현재 근무 중인 한 분이 보낸 건데 춥고 불안하다. 공조본이 오면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대다수 직원들 명령이라 마지못해 여기에 있다. 열어줄 수 없으니 서 있는 정도다. 지금 그러면서 김용현, 김건희 라인만 살아있고 일반 직원은 동요가 크다. 저 내용이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들어가게 되면 경찰이 신속하게 막는다는 전제하에 경찰이 신속하게 김성훈 그리고 본부장들 체포를 하면은 생각보다 윤석열 체포가 좀 수월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도 지금 움직이지 않을 분위기고 하니까. 그러니까 군과 경은 움직이지 않고 있고 네. 사실 경호처만 남아 있는 건데 경호처도 행정직이 있고요. 또 그 안에 뭐 통신특기 있고 또 그 안에 경호특기 있어요. 근데 경호특기 중에서도 뭐 한 200명 된다고 치는데 200명 중에서도 완전 그 또라이 같은 충성파 내지는 그냥 무늬만 충성파 내지는 좀 반발이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왜 총알 바지해야 돼? 왜 우리가 내란 수계를 지켜야 돼? 라는 사람이 저는 거의 절대 다수일 거라고 봐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계산을 쫙 해보면 경호처 중에 200명 중에서 한 50명 정도? 거기만 이제 근접 경호하는 아마 그 사람일 텐데 예. 거기만 제압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경찰이 전 상당히 역량이 우리나라 경찰 뛰어납니다. 네. 그래서 경찰 특공대도 있지만은 저는 공성전에 상당히 우리 경찰이 능하기 때문에 전 시간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접근한다면은 압도적 힘의 우위를 가지고 전 경호처 50명 전 시군죽 먹기다. 그리고 실제로 경찰이 만반의 준비를 하는 듯한 느낌이 이번에 경찰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준비했죠. 굉장히 핵심 그 뭐 마수대나 이런 데가 들어간다 마수대, 그러잖아요. 기동대 이제 오후 2시에 모여가지고 또 회의를 하셨다고 하고 오늘 오후 2시라고 하죠. 그래서 이미 이제 모여질 인원만 1,000명 이상을 구가하는 인원들이 모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뭐 이번 시기만 보더라도 과거 경찰이었던 분들 혹은 현직 경찰마저도 지금 오마이뉴스, 오마이TV 출연하셔가지고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만은 지금 500에서 700명 정도 되는 이 경호처 인력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물리력과 화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과 점검을 오늘 다 사전적으로 마쳤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JTBC 보도는 현장 답사까지도 그렇죠. 어제 오늘 현장 답사를 다 마쳤다는데 그 현장 답사가 저도 이제 여쭤보니까 경찰의 현장 답사입니다. 사실은 뭐 이제 거기 안쪽에 들어가가지고 문 열어주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속된 말로 개구멍 같은 것들은 어디 있는가, 탈출로 같은 거를 사전에 이제 확인하고 막고 이동 통로 같은 거나 동선까지도 다 이제 확인하는 작업을 사전 답사를 끝냈다고 하더라고요. 철저하게 하나 보네요. 이렇게 진짜. 된다고 한다면 사실 내일 당장 체포 영장 집행 시도를 해도 뭐 무방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좀 더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번 시도가 마지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보도로 나가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한남동 관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리적으로 압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요건이나 기술적인 요건들은 지금 대부분 갖춰 나가는 단계이고 뭐 한 100%까지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90%까지는 지금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고 계획도 세워져 있는데 다만 그 내부에서 쉽게 동요가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오늘같이 박종준이 튀어나오고 내일 3차 요구에 경호처 차장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땡큐고 체포하면 되니까요. 근데 안 나온다고 하면 그때 우리가 계획했던 걸 이행하면 된다라는 그런 전략이라고 저도 경찰 관계자에게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저 경호처를 무력화만 시키면 끝나는 일이에요. 윤석열이 뭐로 저항하죠? 그냥 들고 나오면 돼요. 사지 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호처를 뚫어내는 건데 저는 그렇기 위해서는 경호처에 대해서 숫자나 내지는 화력의
질로 전 압도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오히려 저항을 못하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수로 압도하는 방법은 당연히 압도적인 수의 경찰을 이제 투입하는 방법도 있겠고 경호처 내부를 동요시켜야죠. 그래서 내부의 심리전을 통해 가지고 지시가 통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 내지는 경호처 수뇌부에 대해서 빨리 경찰이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통해서 영장을 통해서 집행을 한다면은 경호처가 와해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여러 전략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압도적 화력으로 들어가면요. 저항을 오히려 더 못합니다. 그렇죠. 자기 죽을 거 생각하면 누가 저항해요? 음. 그럼 항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찰이 만반의 준비를 해서 압도적 무력을 가지고 들어가면 충분히 제압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최근에 경찰 측 그 출연하시는 분들이나 전문가분들 인터뷰를 쭉 들어보니까 상당히 어제 오늘 사이에는 좀 여유가 생겨서 뭐 이 정도로 경찰이 여유가 있게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걸로 좀 들었나 봐요. 내부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이 작전이라는 게 어려울 수도 일부 어려운 부분들, 그러니까 불상사가 생기거나 유혈 사태가 나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대목들이 어렵겠지만 사실은 그 인원으로 또 물리력으로 제압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고 뭐 류삼영 총경이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은 다행이다. 다만 어떤 거를 저도 집중했냐면 이제 그분들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저희가 그 메시지 보면은 저희 그때 MBC 곽수산 보네. 씨하고 같이 방송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1차 집행됐을 때 이 경호처 직원들이 좀 잡아주지 제발 오늘 끝내주지 라는 맞아요. 생각을 했을지 모른다라고 그때 저희 같이 방송했던 의원님이 말씀 주셨잖아요. 네. 저기도 보면 나오잖아요. 공조본에서 올 것 같은데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 이야기를 경호처 직원이 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제발 이 사태가 빨리 끝나서 이 불필요한 내란 수계에 대한 이 불가피한 그들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고 불가피한 내란 수계에 대한 경호를 그만뒀으면 좋겠다. 직업적인 고민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윤석열은 당연히 속된 말로 쫄리겠죠. 왜냐면 박종준도 오늘 들어가 버렸고 그리고 저런 메시지도 전달이 되고 있으니까 윤석열은 유튜브만 보고 있어도 그 윤갑근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달은 해줄 거 아닙니까 상황들을. 그래서 그런지 이건 100% 윤석열이 시킨 것 같아요. 오늘 박종준이 경찰 출석하니까 윤갑근이 언론에다가 경호처장이 경호구역 밖에 있으므로 조사 마치고 복귀할 때까지 이건 이제 사표 수리 전입니다. 조사 마치고 복귀할 때까지 경호차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라는 공지를 띄웠어요. 약간 명령이잖아요. 너가 이제 대행해라. 이거 윤석열의 메시지를 그대로 옮긴 건데 이거에 대해서 평론을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의미 없는 말이니까. 근데 경찰 관계자가 바로 경호처랑 관련한 직무대행 이거 체제가 전환되는 거를 변호사 네가 왜 얘기해 그거를 그래가지고 바로 뭐라고 했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여튼 윤석열이 쫄려 하고 있다는 것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요. 이제 우리가 기백 있는 오동훈의 모습을 어제 현안 질의에서 봤잖아요. 거기서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현역 의원들도 만약에 나와서 맡고 있으면 체포해야죠. 체포할 수 있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했더니 추잡스러움의 끝을 보여주는 게 바로 또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지금 요 보도에 나온 것 같은데 계속 관저 앞에 우르르르 가 있었잖아요. 막 떼거지로 조폭처럼. 근데 한 재선 의원이 국힘 재선 의원이 다른 의원들이 지금 간다는 말이 아직 없다. 그리고 또 다른 재선 의원 이건 다른 사람이 이번에 관저 앞을 찾을 계획 아직 없다. 그리고 다른 의원들이 어떻게 할지 보고 판단할 거다. 그러니까 체포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갑시다를 안 하고 눈치 좀 아니 본다. 뭐 아직은 계획이 없는데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배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해주세요. 아니 저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때 44명이 갔나요? 그래서 네. 뭐 이제 실명도 다 돌고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광훈의 쫄개 이제 쫄개 선언을 하고 온 것이죠. 왔고 결국 윤석열을 좋아서 간 사람은 없어요. 그때도 전광훈이 가지고 있는 힘을 확인하고 빌려 쓰기 위해서 윤석열을 이용한 것이지 그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윤석열이 체포되는데 그걸 몸 던져서 막는다? 우리 헌법에는 현행 범위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적용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 가서 막는 사람들은 다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들어가면 최소 집행유예 이상 나오거든요. 최소. 그럼요. 최소 뭐 실형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럼 결국에는 본인들의 배지가 날라가요. 음. 근데 배지 날라갈 짓을 왜 해요? 배지 지키려고 지금 정광훈한테 가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이자들이 안 나오는 게 상수고 예, 윤석열 체포되기 전이니까 그날은 뭐 김기현, 나경원 뭐 다 나가가지고 이제 쇼를 한 것이고 이젠 나갈 사람 없죠. 누가 윤석열을 지킵니까? 심지어 네? 공수처에서도 체포해버린다고 하니까 이제 그 말을 들어버린 이상 못 가겠다는 거야. 확실히 못을 박아준 건 다행이죠. 공수처장마저도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공수처장의 모습이 아니어서 참 다행인데 그렇게 못을 박아줬기 때문에 이제 뭐 아마 국민의 의원들 스스로도 굉장히 명구스러웠을 거고 뭐 물론 이제 그런 양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심은 없어요. 네. 진짜 없죠. 그건 확실히 양심은 죄송합니다. 없어요. 제가 괜히 그 그거는- 보수의 종말 거꾸로 해보세요. 예 보수의 말종 종말 말종입니다. 말종의 보수 말종의 수보 예, 어쨌든 말종입니다. 말종이군요. 양심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자, 이제 이거 마이크 압수합니다. 아니, 또 이거 죄송합니다. 만담하시면 안 돼요. 영장 지금. 있어요? 아, 영장 영장 없이? 여긴 중앙통제입니다. 아, 예, 여기서만큼은 제가 아, 영장 없이 중앙통제하는 거예요. 가능한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그이 마흔 네. 을사 44적 음. 이제 이 분들이 정말 저는 기회주의적 보수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진 다 찍었다는 거예요. 아. 이번에 사진 다 찍었고 그때 가가지고 윤석열하고 밥을 안 먹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란 수계와는 선을 긋고 전광훈 세력에 있는 자유통일당 내지는 국민의힘 정도 되는 그런 보수 우파 수구 퇴행 극우 지지자들을 모아서 차기 공천에 표받을 세력들로 써먹겠다라는 그런 심정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뭐 두 번째 찍으면 뭐합니까? 이미 역사에 남겼는데 그래서 이번만큼은 사실 체포되지 않기 위해서 발 뺄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윤상현 정도의 맹윤, 김민전 정도의 맹윤 아니고서는 의원직을 버릴 각오를 할 정도로 제대로 미쳐 있는 사람들 아니고서는 아마 44명 중에 42명은 안 갈 것이다. 네, 그렇게 보죠. 안갈 네. 것이다. 윤석열이 마지막이 굉장히 외로울 거예요. 다 지금이야 뭐 의원들이 있고 뭐 경호처가 있고 뭐 하지만은 하나 둘씩 이제 자기 곁을 떠날 겁니다. 지금 이름 나온 이 맹윤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들부터 다 이제 떠나가는 것이고 경호처에서도 다 자기를 지켜줄 것으로 믿고 있겠지만은 누가 지키겠습니까 이 그렇죠. 상황에서. 그러니까 윤석열은 마지막이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고 비참할 수밖에 없다. 더 해야 봅니다. 돼. 더 처참해야 돼. 그렇지, 그렇지. 쓸쓸이 아니라 처참해야 돼. 제가 봤을 때. 그래도 못 깨닫겠지만. 네. 가장 처참하고 처참해야 돼. 역사상 가장 처참한 왜냐면 말로 계엄하고 한 달이 넘는 시간을 우리 모든 국민을 처참한 시기를 지금 지내게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무겁지. 이거에 대해서는 일말의 그 뭐랄까요 조금 짠함 이런 게 안 생깁니다. 아, 윤석열에 맞아요, 대해서는 맞아요. 그 모두가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럼 요거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고 싶은 게 이해가 좀 안 돼요. 뭐냐 지금부터는 특검법에 대해서만 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벌써 마지막인가요? 네. 지금 30분 다 돼가요?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시간이 가는 줄 그만큼 몰라요. 우리가 지금 내용이 좋고 내용 아. 괜찮아요? 흡입력이 좋다는 거야. 아, 흡입력. 지금 6,000분 넘게 보고 야, 계세요. 아까보다 아, 동접이 여러분 무려 넘어갔습니다. 2,600분이 늘었군요. 네. 야, 더 가자 이제 10,000명 가자. 아, 이제. 좀 가야죠. 만 명 네. 가면은 또 이제 알겠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고 싶나 보네. 자, 일단 민주당에서는 양보를 많이 했어요. 국힘이 그렇게 막 불만 토로하던 거를 빼고 제3자 추천을 넣고 비토권도 빼고요. 인력도 조금 축소가 됐고 기간도 줄였어요. 언론 브리핑도 안 하게 다 조정을 해가지고 내란 제3자 추천으로 특검법을 다시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사위 소위를 통과를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국힘에서는 이거 뭐 반대하고 수사의 범위가 너무 넓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민주당이 낸 특검법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김석우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질문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운 내란 특검법
위헌 요소가 많이 삭제됐다라고 직접 또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최상목 권항 대행은 이거 해석을 좀 내가 해석. 요청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국말인데 이해를 못 하겠어. 자, 내란 특검이랑 윤석열이 체포되는 거랑은 지금 별개로 가고 있잖아요. 체포는 지금 공수처에서 경찰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내란 특검은 이놈의 자식들을 제대로 진짜 싹 잡아야겠다 이건데, 오늘 최상목의 발언입니다.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해서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 모르시겠죠? 뭔 말인지. 이게 연결이 어떻게 무슨 연관성이 있길래 이런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가끔 가다가 아니고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핵심도 없고 늘 피해가는 화법을 쓰시거나 결정적일 때 늘 도망가는 화법만 쓰시기 때문에 가령 이제 방송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평론가들이나 비평가들도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사실 내용의 핵심을 모르게끔 그냥 하느니 마느니 한 평론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줄여서 하마평이라고 하는데 네. 하나마나한 평론을 한다고. 그래서 주제를 던져주면 그냥 그 주제를 설명하다가 아무 의견 없이 끝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네. 이제 그런 경우와 유사하다고 저는 봅니다. 최상목이 지금 앞뒤가 전혀 그 뭐랄까 접점이 없는 말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체포는 체포고요. 특검은 특검입니다. 물론 이제 체포라는 것은 수사하기 위해서 사전 과정이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또 여야가 합의해서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얘기하면서 앞단에는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연결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아니 근데 여야 저 그 궁금한 게 그러면 최상목이 생각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없어진다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야 합의? 아니 저는 최상목은 특검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냥 그러니까 안 하겠다라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하는 순간 바로 내란 공범 찍히니까 안 한다는 말은 못 하고 안 하겠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야 합의라는 요건을 자기가 만들고 붙여서 이거 해와. 그러니까 결국에는 권성동이 사인 받아와 이건데, 권성동이는 지금 가서 김상욱한테 협박하고 있잖아요. 나가라고. 너 나가라고 지금. 그놈 네. 그 자에 동의를 어떻게 받아옵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지 저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안 하겠다라는 얘기가 그걸 세련되게 표현한 거지, 안 하겠다는 그렇죠. 거를. 안 하겠다는 지금. 얘기를 이 최상목이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지만 저는 할 때 하더라도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라는 의미도 동시에 저는 있다고 봐요.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늘 하는 전략은 모든 게 다 안 하겠다 혹은 할 때 하더라도 아주 나중에 미루어서 정말 무르익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다 최상목을 비판할 때 하겠다. 이제 그 정도의 심보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특검의 위헌성이라든지 아니면 내란죄의 성립 여부라든지 이런 게 무슨 요건에 무슨 뭐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뭐 내란이 인정되거나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야 합의가 어떻든 국민들의 지지율이 어떻든 내란은 내란인 거고 그럼요. 특검은 특검인 거예요. 그렇죠. 위헌성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내란 특검에 대한 위헌성 자꾸 시비를 거는데, 그럼 제가 역으로 물어봅니다. 그럼 야당 추천해가지고 위헌이다, 알 권리 조항 넣어가지고 위헌이다, 딱 요 두 가지 주장이 늘 반복돼요. 근데 과거에 박근혜 특검도 있었고 드루킹 특검도 있었고 다 야당이 추천해가지고 권력을 수사하고 알 권리 조항 다 넣어놨었거든요. 네. 조항이 똑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수법입니까? 이 권성동 수법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권성동이가 7년 전에는 강요죄 뇌물죄 빼자고 아주 완벽한 설명하거든요. 손석희 앵커와의 그 질의응답 속에서 예. 군더더기가 없는 정말 완벽한 설명합니다. 그만한 설명이 없어요. 교과서적이죠. 네. 근데 지금에 와서의 권성동은 7년 전의 권성동 본인과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글쎄요, 저렇게 우기고 뭉개고 해서 어떻게든 버텨보자 이런 건데 전 최상목도 그냥 특검 안 하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기대할 게 없고 좋습니다. 결국에는 민주당이 오늘 던진 저 특검안의 뜻은 그냥 국민의힘 맞춤형으로 만들어서 갖다 납품해 준 거예요. 물론 뭐 많이 양보했다라고 비판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여론의 힘을 입어서 그냥 국민의힘을 가둬놓고 패겠다. 저 그 선전포고로 봅니다. 저렇게 한동훈식 버전이거든요. 위헌성 다 제거했습니다. 근데도 안 해. 그럼 아무 명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후드로 패는 거지 이제 민주당이 가둬놓고. 그렇죠. 그리고 세 그 번째 방법밖에 없을 저 것 그거라고 같아. 봐요. 예. 협상이 아니라 맞아요. 그러니까 진압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 어쩔 수 아니냐. 없어. 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은 항상 이제 같이 방송할 때 국민의힘 쪽 얘기를 하거나 정부 여당 쪽 얘기를 할 때마다 그 도파민이 생성되시는 것 폭발돼요. 같아가지고 더 폭발되는 건 어딘 줄 아세요? 어디요? 개혁신당 내분 얘기할 때. 그 얘기 없어요 사부에? 그 마지막에 살짝 너무 소수당이라고 안 다루고. 아니 마지막에 균형 있게 해야지. 균형 있게 그죠? 하겠습니다. 오케이. 더 나옵니다 예. 그때 좀 아, 더. 예.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우리 변호사님 말씀에 100% 동의하면서 최상목의 머릿속은 그거예요. 여야가 합의에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로 얘기를 하면 자 일단 여야가 합의해 올 리가 없다. 그렇죠. 할 요거 수가 이제 없지. 전제를 본인이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거를 야당이 갖다 줘도 어차피 권성동 체제, 권영세 체제 국민의힘에서는 야당 특검 못 받는다. 이걸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구구절절히 모든 사안에 심지어 그 마은혁 후보자 아직까지 임명 안 했잖아요. 그것도 웃긴 거기도 거예요. 그것도 여야 합의 운운하는데 여야가 과거에 합의를 했는데도 안 해주는데 지금 이 특검 사안은 여야가 반드시 합의를 못 할 거기 때문에 여야 합의 운운하고 있는 거고요. 위헌적 요소요? 본인이 법률가입니까? 뭐 분명히 알겠죠. 권한대행 네. 정도면 이제 알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다만 아무리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들을 특검법을 만들어내도 합의가 안 될 걸 아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본인은 하기 싫다. 두 번째 할 때 하더라도 정말 이제 2027년에 하겠다. 뭐 이제 이런 의미니까 큰 의미가 없는 발언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합의해 주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권성동이가 합의해 줄 수 있는 조건. 뭐죠? 그냥 물특검. 그냥 하나만한 특검 하자라고 하면 사인해 줄 거예요. 내지는 그렇죠. 특검을 하지 말자라는 합의를 하려면 권성동은 합의해 주죠.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권성동하고 합의해 와라는 것은 불능 조건이에요. 합의가 불가능해. 선결적인 합의가. 근데 그걸 전제로 깔고 그걸 조건으로 해서 해 오면 받아줄게. 근데 그 조건이 그 컨디션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럼 안 하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야지. 그렇죠. 불능 조건을 걸어놓고 딜을 하고 있는데 합의를 어떻게 합니까? 안 그럼- 하겠다는 사람들은 아니 그래서 그거 놓쳤어요. 왜냐하면 자, 그러면 이제 앞서 들어갑니다. 요거 자, 요것만 짧게 대답하시고 원하셨으니까 원래 안 하려 그랬는데 이준석만 짧게 가겠습니다. 오케이. 도파민이 좀 나온다는 얘기. 알았어요. 자, 어차피 그 얘기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자, 정리해 보자면 최상목은 민주당이 새롭게 낸 제3자 추천 특검 통과되더라도 최상목은 거부권 쓸 거고. 그럼 또 200표 있어야 되는데 8표가 그래도 국민의힘이 그렇게까지 난리 쳤던 것들이 반영이 됐으니 분열 조금의 흔들림과 함께 8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것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최상목이 여론을 살피면서 여론이 본인한테 불리하게 돌아간다라고 또 판단을 하면 겁쟁이 쫄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 안 할 가능성도 좀 열려 있다고 봐요. 그래요? 동의합니다. 저도 눈치를 동의해요. 많이 봐. 그래요? 이자도 서울대 내란과 출신입니다. 네. 내란과 출신. 정확하게. 네. 그리고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전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가둬놓고 패는 전략이다라고 저는 봤는데 국민의힘 안에 아직 한동훈 계라고 하는 사람들 16명 네. 내지는 20명 살아 있습니다. 최근에 뭐 식사도 하셨던 얘기가 예, 있어요. 살아 있습니다. 그 카톡방 16명이 네, 따르잖아요. 이자들은 아마 이거 거부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 아마 밤잠 못 이룰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거의 지금 미쳐 돌아가는 이 위헌 불법 정당이 나름의 분화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가 있다. 여기서도 똘똘 뭉쳐가지고 만약에 이거 특검 막잖아요. 제2결로. 그럼 그냥 내란 세력 자인하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럼 다 죽는 겁니다. 그럼요. 그럼 거기서 예를 들어 뭐 이거 무기명이니까 알 수는 없지만 뭐 김재섭, 김용태, 한지아 뭐 등등등 이 의원들 이자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탄핵도 된 거거든요. 204표. 저는 그 정도의 특검 통과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요 안으로는. 그 저도 사실은 통과 제가 가능성이 3자 특검 있다. 제일 싫어하는 거 아시죠? 맞아요. 네. 권력자에 대한 수사는 야당 추천하는 게 좀 맞다고 보는 사람인데도 제가 민주당 안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를 하는 이유는 이젠 시대가 좀 바뀌어졌다. 지금은 윤석열에 대해서 오늘 박종준이도 사표 쓰고 검찰도 윤석열 조지려고 그렇죠. 그러고 뭔가 시대가 음. 이제 윤석열은 다 버리는 쪽으로 다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3자 특검도 국민의힘을 가둬놓고 패는 용도 내지는 적전 분열용으로는
던져볼 만한 카드다. 지금 시기에서는 지금 시기는. 네. 그 저를 뭐 아이 그때는 뭐 맞고 지금은 틀렸다고 너무 시기를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냐로 비판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상황이 바뀐 건 또 바뀐 건 맞으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내란 특검이나 이제 이런 특검법 자체가 사실은 뭐 10표가 차이 나거나 이런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의힘 내부에 이제 뭐 언론에선 소장파, 소신파 이렇게 부르는데 분명히 이 튀어나올 분위기와 상황을 보고 국민 여론을 동물적으로 일단 캐치한 그 분들께서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위헌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이제 제3자 추천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뭐 인력도 줄이고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못 받는다는 것은 그 본인들도 국민의힘에서 한 솥밥 먹기 힘든 분들과 동일하게 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결론적으로는 실제 거부권을 저도 쓸 가능성이 좀 낮다고는 보지만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국회로 넘어오면 이번 특검법은 통과될 가능성이 전 뭐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그 얼추 8명 됩니다. 뭐 조경태, 김상우, 김재섭, 한지아 뭐 등등등 하면 김예지 하면 네네. 8명 전 된다고 봐요. 된다고 충분히 본다. 된다고. 네, 그래도 충분히 좀 됩니다.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셨고 마무리 좀 해볼 텐데 그 뉴스타파를 원래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방송 전에 급하게 이제 방송이 됐고 자세히 내용을 못 봐가지고 해도 됩니다. 자세히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할까요? 그러면 신인규 변호사 와 네. 계시니까 이준석만 여쭤볼게요. 아. 명태균이랑 이제 김건희가 카톡을 하는데 명태균이 김건희한테 이준석 대표는 화요일 오후 8시에 9시 8시 같은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8시. 화요일 오후 8시에 아크로비스타에서 만나시면 됩니다. 명태균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김건희는 준석 씨한테 어떻게 질문하면 되는지 문자로 좀 주세요. 간단하게라도요. 웬만하면 질문만 하려고요. 이런 내용도 보내고요. 전략을 짜고 있네. 네. 그리고 명태균은 그래서 질문을 김건희한테 보내줍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이 파트가 있어요. 명태균이 김건희한테 보낸 내용인데 총장님 댁에서 나와서 이준석 대표한테 다음에 대통령 꼭 만들어 줄 테니까 이번에는 윤석열 총장님 대통령 만들자고 저랑 준석이랑 둘이서 손잡고 3번이나 약속했습니다. 라고 보내요 김건희한테. 명태균이 김건희한테. 네, 준석이랑 저랑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내가 다음에 대통령 만들어줄 테니까 이번에는 윤석열 총장 꼭 만들어주자. 정말 치욕스럽다. 너 어차피 못 나가잖아. 나이 안 되니까 지금. 그러면서 정말 치욕스럽다. 요 내용을 보내거든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준석도 이 명태균 게이트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거다라는 말은 계속했지만 또 우리 변호사님도 더 세게 얘기하셨고 근데 이제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명백한 자료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준석 의원을 비판을 좀 하는 편인데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그거예요. 양두구육, 개고기 장수. 그러니까 양머리 걸어놓고 개고기를 팔았다는 건데 그 개고기의 의미가 뭐냐면 저도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제가 그 당에 있었기 때문에 선거운동도 했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통감하고 있는 건데 이준석 의원 일단 반성과 성찰이 없다는 게 첫 번째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저는 김건희와 명태균과 윤석열하고 저는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어요. 맺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게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르고 판 거고. 근데 이준석 의원은 왜 양두구육으로 비판을 받냐면은 이미 다 알았어. 본인이 알고 해먹고 싶었어. 그래서 명태균하고 손잡고 준석아 우리 이번에는 윤 총장 만들자. 그러니까. 3번이나 약속하고 만든 결과물이 윤석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준석 의원이 만약에 김건희의 사유와도 모르고 명태균의 존재도 모르고 그냥 속아가지고 과실이라 그러죠. 형법에서는 과실로 팔았다 그러면 범죄가 성립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까지 비난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네. 근데 저는 과실이거든요. 몰랐기 때문에. 근데 이준석 의원은 고의도 이런 고의가 없어. 모든 걸 알고 오히려 사실은 공범이었던 거예요. 공범 같이 해먹으려고. 그러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고의범이 아무런 반성과 성찰 없이 뭐야 나는 쫓겨났으니까 난 윤석열하고 아무 관련 없는데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니까 제가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준석 의원의 말 중에 좀 어처구니 없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한동훈 도와줄까봐 내가 못 간다라는 것과 그거와 또 하나는
명태균이 자기한테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명태균이 손잡고 둘이 도원결의도 했겠지만은 명태균의 모든 범죄 비리 백화점을 이준석한테는 다 보고한 거예요. 명태균이 다 보고했다고 이준석 의원이 말을 하니까 그럼 그걸 알았거든요. 이준석 의원은. 근데 당대표로서 권한이 있었어요. 권한 아는 사람이 명태균의 잘못된 행위들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바로 잡아야죠. 근데 바로 잡기는커녕 다 묵인해 버렸거든요. 그럼 묵인만 했을까요? 전 방조 내지는 협조까지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걸 이제 밝혀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리고 또 하나는 명태균이 정보를 줘서 이준석 의원이 그걸 받아봤다고 본인이 얘기합니다. 네. 그럼 우리가 비즈니스라고 그러는데 제가 수산 씨한테 받기만 할 수 있어요? 뭐 줘야죠. 매일 밥 사줘 나한테. 아이 뭐 줘야지. 그럼 나쁜 형이잖아. 그렇죠. 그 저도 가끔씩은 한번 사야 될 거 그렇지. 아니에요. 형이면 더 사야지. 그럼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당 대표기 때문에 받기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본인도 뭘 줘야 됩니다. 빨대를. 그러니까 그 서로의 협력 관계, 뭐 악어와 악어새의 그런 공생 관계 예. 이런 것들이 범죄에서는 뭐라 부르느냐? 공모 공동 정범이라고 합니다. 네. 그게 공모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하나요. 예, 일하고 이제 많이 시작하셔가지고 10시 35분인데요. 아 그렇군요. 네. 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연장 방송 안 됩니까? 코인 노래방에서는 500원 더 넣으면 더 하던데. 지금도 연장이에요. 연장이에요. 아니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잠깐 하셔도 됩니다. 아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개혁신당이 주목을 많이 못 받을 것 같아가지고 언급해 드리는 건데 현재 이제 허은하 대표를 어쨌든 이제 아, 뭐 맞아. 시쳇말로 쫓아내기 위해서 네. 이준석 의원 측에서는 당원 소환제를 내걸었으나 그 제도라는 것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절차를 추진시키려면 허은하 대표의 어쨌든 허은하 대표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도장이 있어야 된다. 직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일단 비유를 하고요.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갈등들이 불거지고 있는 거고 지금 오늘의 상황은 어떤 거냐면 이주영 비례의원이죠. 의사 출신. 비례 1번. 이분을 이제 정책위의장에 앉혀놨었는데 이분을 갑자기 이제 해임시키고 구의원 출신 인사를 정책위의장에 허은하가 앉히려고 했다가 실패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을 다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이제 비판하고 있고 비난하는 쪽은 이제 이준석 의원 측이고 이 당을 지키려고 하는 쪽은 원래 지도부였던 허은하 대표와 뭐 조대원 최고라든지 이런 최고위원들 상황인데 네. 이게 주목을 많이 못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어가지고 저희가 또 개혁신당 아이템으로 또 좋아하시기 때문에 일단 언급해봤습니다. 지금 윤석열 일단 집중하고 몰아가지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도 괜찮죠. 몰아서 한 번에 찬성합니다. 융단 네. 폭격으로. 아니 그리고 이제는 폭격을 안 해도 내부에서 그냥 지뢰들이 막 터지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뭐 언급하기도 좀 그렇고요. 하여튼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이준석 의원이 이런 거 있으면 페이스북에 제깍제깍 바로 올리고 그랬는데 방금 들어가봤더니 조용하네요. 본인이 지금 자기 언급이 코가 석자라 네. 쉽지 않을 거예요. 쓱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윤석열이 정리해놓고 그리고 특검이 그 잔당들 다 처리하는 와중에 이제 명태균이 아니 그래서 나 한마디만 할게요. 또 한마디 또 내란 합니다. 특검보다 김건희 특검이 찬성이 더 적어요. 이번에도 2명 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란 특검 196. 198, 김건희 특검 196이에요. 2표 차이 나잖아요. 왜 적을까? 자기들 죽을 것 같으니까 절대 그러니까 안 그 두 되겠지. 명은 왜 내란 그두 특검은 명이 아니 뭘까? 내 말 들어보세요. 아니 그 의심하지 말고 왜 아니, 저희 내란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요. 왜 내란 누구랑 특검은 찬성하는데 2명? 아니 숫자가 그러죠. 198 빼기 196은 2잖아요. 그러네. 그 2명은 왜 내란 특검은 찬성하는데 김건희 특검은 반대할까요? 왜냐면은 김건희 특검이라고 쓰고 명태균 특검이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볼 누군가 2명은 내란은 좋아. 윤석열 조지는 건 좋아해. 김건희는 싫어 근데 싫어. 김건희는 명태균이니까 싫어. 이거 뭐야 잘못하다 내가 죽겠네. 요렇게 해서 한쪽만 동그라미 한쪽은 X. 요게 2명 있는 거예요. 네. 누군간 있어. 난 몰라 누군지는. 오케이. 누군간 있어 2명. 2명. 요거 재밌어.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한 자, 포인트야. 요게 한 템포면은 네. 이제 또 마이크 하나 내립니까? 인규 씨 고생하셨고요. 마무리 발언입니다. 마무리. 또 하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1차 능선이 특검이라고 하면 어쨌든 자기 권한 하에서 막을 수 있잖아요. 투표권을 행사해서. 근데 네. 지금 잘 보시면 특검도 막지만 만약에 나중에 수사가 들어왔을 때 수사를 막는 방법은 정치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아직 윤석열은 파면조차 안 돼서 조기 대선을 언급하기가 아직 이른 시기인데 네. 지금 이 시기에 조기 대선을 가장 먼저 꺼내들었고 가장 열심히 얘기하는 자는 누구인가를 잘 살펴보세요. 그렇다면 나중에 만약에 파면되고 나서 조기 대선에 들어갔을 때 내가 언제부터 대선에 나가려고 열심히 캠페인하고 내가 열심히 부르짖었는데 대선 주자를 수사해?
사법이 정치에 개입하는 거야? 그런 프레임. 라는 걸 프레임을 이용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조기 대선을 던진 겁니다. 그게 이제 방탄출마죠. 방탄출마. 그렇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명태균 게이트와 연결돼 있는 인물들이 제일 열심히 뛰고 맞아요. 있어요. 아니 그거는 누구라고 얘기 안 전 하겠습니다. 얘기할게요.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 이준석 의원이고 두 번째가 홍준표 시장이고, 오세훈, 네, 오세훈 3번, 윤상현이 4번. 다 있죠. 그러니까 1, 2, 3, 4가 다 있는 거예요. 이준석, 홍준표, 오세훈, 윤상현이 네. 이렇게 4명입니다. 대선 꿈꾸는 사람들. 네. 아 지금 예, 아직 이해가 쉽죠? 잠깐만 우리 또 그 연장 아니, 연장 아니 끝이에요? 작가님 아. 한 분이 지금 버스 끊겼다고 아, 버스 우네. 끊겼어. 아, 아. 큰일 났네 지금. 네, 그래서 자꾸 지금 그래서 그런 건데 아. 어떡할 거예요? 저분 지금 또 천안 살아가지고 택시도 못 타는데 진짜? 큰일 났네. 아유, 나 죄송합니다. 몰랐네. 아 여러분 아유, 그래도 죄송합니다. 예. 작가님 어쩔 수 없이 또 서울 어디서 찜질방 가서 잘 것 같은데 여러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10시 40분이 됐습니다. 지금 40분을 더 했어요 방송을. 또 한 주의 마무리니까 열정적으로 해주신 두 분에게 이럴 때일수록 격려를 해주셔야 돼요. 아유, 진짜 감사합니다. 혼신의 불에서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도 아침부터 라디오 지금 쫙 하느라고 너무나 그 피곤한데도 하나만 말씀드리면 TBS 죠? 모닝빵 있고요. 네. 저는 아침 모닝콜입니다. 모닝콜. 시사 모닝콜 신인규의 아침 저널 꼭 네. 검색하셔서 네, 유튜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이거 뭐 제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진행하는 프로니까 애정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신인규의 아침 저널 들으시면 바로 박종회 핫스팟 핫스팟. 넘어오시면 됩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원래 방송을 잘하면 섭외가 돼야 되는데요. 네. 아마 이제 이분들 다 질려가지고 우리 못 부를 것 같아. 네. 그리고 빨리 가겠습니다. 게으른 벌꿀주, 벌꿀. 일일영시, 그렇죠. 또 시방쇼. 또 물레동 있잖아요. 또. 물레동 예.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개중 최고는 정치 라이브입니다. 그렇죠.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오늘은 네. 저희 함께한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두 분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제작진분들도 고생 많으셨고 한 주 여러분들도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웃는 모습으로 또 월요일 날 찾아뵐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저녁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주말 평안히 기분 좋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월요일 날 돌아오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